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수산 INT하고 토탈 서포트 두 개 달아들었죠. 주가가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나왔는데요. 일단, 차트 분석은 제가 또 다른 강좌에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산 INT하고 토탈 서포트, 이재명 테마죠. 이재명 테마가 왜 올랐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오를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좀 민감한 내용이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좀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낙연 대표님 있죠? 이분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맞죠? 더불어민주당의 양대 축이었습니다. 대권 주자로서 양대 축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오르면 두 분 다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분이 주가를 더 뿜뿜하고 있죠.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짐작하는 바를 섞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일단 이낙연 이 당대표께서 좀 삽질을 한 부분이 있는데, 삽질이라는 말은 표현은 좀 그렇고, 사면론을 들고 나왔죠.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면론을 들고 나왔는데 안 먹혔죠. 지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앞두고 있는 마당이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좀 쫓기듯이 또는 아니면 역전되듯이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 뭐냐면, 그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 중도층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한테 돌아섰던 표들을 가져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표들을 얻기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얘기가 가덕도 공항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김해 공항을 뭐 확장하기로 했는지 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가덕도 공항으로 돌아서 버렸죠. 그래서 가덕도는 부산이죠. 부산인데 그런데 그래서 부산표를 얻기 위해서 이걸 던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이분이 이제 사면 얘기를 한 거, 두 분 대통령 사면 얘기한 것을 어떤 그 중도층, 그리고 또 이명박 표, 그 다음에 박근혜 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지지표,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을 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들고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익공유제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익공유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익을 많이 본 회사가 손해를 많이 본 어떤 그 어느 한그뭐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해를 많이 본 어떤 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들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던져보는데 사실 이익공유제는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잘 맞지 않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세력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던져봤는데 그 정책들이 잘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왜 이 정책들을 던졌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여당 아니면 청와대, 뭐 청와대는 우리 최고 지존이 계시는 곳이죠. 뭐 최고 지존이 계시는 이쪽이거나 아니면 정부 여당에서 누군가가 한번 던져봐가지고 먹히면 그 진행을 하면은 이제 민심이 돌아서면 그걸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먹히지 않으면은 해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이낙연 대표는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관장하시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이 당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입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지사의 특징이 또 싸움닭이죠. 싸움닭이고 물러섬이 없죠.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버리죠. 다시 말하면 무소부 뭐 아니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간다 이런 어떤 독불 장군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여라든지 청와대에서 이거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은 아니다라고 말해버릴 분이 이재명 지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이분은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는 던져볼 수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는 민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얻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로
정통 문재인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때가 되면 정통 문재인파가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 후보가 나오면은 앞뒤 물불 가리지 말고 그냥 그 무조건 그 누군가가 나오면 따라 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60여 명에 이르는 싱크탱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누군가 한 명을 밀기 시작한다면 그 테마가 나오면 무조건 따라 탑시다라고 제가 진작부터 말씀을 드려왔죠. 근데 이낙연 이분은 이제 그런 어떤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문재인 후계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든지 집권 여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는 거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표라든지 집권 여당의 표를 받기 위해서 던져본 건데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던졌더니 표가 깎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전 대표인지 지금 대표인지 뭐 그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이분은 지지도가 떨어지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표가 지지도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는 시킬 수가 없는 일이었고, 이낙연 대표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에 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뜰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재명 테마가 지금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고요. 나중에라도 만약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뭐 역할을 다 하고 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로 지목이 되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이낙연 대표의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대표한테 이분이 이제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밀어야 되겠다라고 문심이라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때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얘기는 지금 뭐 오늘 드리긴 합니다만, 오늘 이전에도 제가 수일 전부터 이재명 테마가 막 급격히 오를 때부터 분석해드렸던 내용이고, 그게 현재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상황들이 생긴 것이고, 또 여러분 이제 또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또 언론에 부각이 된다든지, 또는 이낙연 대표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그 지지율에 따라서 또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재명 지사가 높고 이낙연 낮고 그다음 윤석열 검찰총장이 높죠. 그래서 모베이스 한번 보세요. 모베이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재명하고 양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보세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5% 끝났고 지금 현재 시간에 상 갈 듯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을 이해를 잘 해야지만 정치 테마주도 잘 따라다니면서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진영 논리에 의해서 좀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또 변화가 생긴다면 또 테마를 또 갈아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어떤 문심들이 모여서, 수십 명이 모여서 싱크탱크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 싱크탱크에서 미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서 기호 1번을 달 수 있습니다. 그 후보가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문심이 전해지는 그 싱크탱크에서 후보가 나온다면 그 테마는 무조건 시장가 매수해서라도 기본 물량은 따라 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촉을 곤두세우고 정치 정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알고는 있어야 우리가 대응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간략하게 차트 분석보다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저는 정치적인 색깔은 없습니다.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한테는 제 정치적인 색깔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왜냐, 보이면 또 반대하는 분들이 또 저를 또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